지금까지 국비 지원 개발자 관련 영상을 올리면 SI가 뭐냐는 질문이 종종 있었다. 사실 그건 그냥 인터넷에 쳐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왜 물어보지 싶었다.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 척 생각 못한다고. 나도 생각해보면 국비 지원 수업 듣고 있을 시기에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하도 SI 가지 말라길래 도대체 SI가 뭐지 싶어서 혼자 알아볼 때가 있었다. 그때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이다 보니까 혼자 SI가 뭔지 찾아보고 감을 잡는 데 시간이 걸리긴 했다. 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인터넷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글만 읽어서 알게 된 거는 사실 현실감이 좀 떨어지긴 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뭔가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뭔가 와닿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아무리 뭔가 인터넷에서 SI가 뭔지 많이 알아봤어도 직접 경험해본 지금만큼 이 SI 업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다. 나도 사실 다닌 지 1년 좀 넘었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해 정말 확실하게 다 안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예 감이 오지 않는 사람들, 지금 국비 지원 듣는 사람들 또는 국비 지원 들을 예정인 사람들 또는 취준 중인 사람들한테 SI 회사에서 일한다는 건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SI라는 것은 내 회사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갑이 뭔가 개발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것을 개발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SM이라는 것도 있는데 SM은 그렇게 다 만든 거를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SM은 사실 내가 해보질 않아서 SM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한다. 아무튼 SI에서 갑이 뭔가 개발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이 SI 회사에서 개발해주는 건데 사실 갑이 위에 한 명만 있으면 다행인 거다. 우리 회사의 경우 항상 을이 아니고 병이나 정이었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수주를 주고 을이 또 그 수주 받은 거를 또 작게 쪼개서 병한테 수주를 주고 또 병이 정한테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다. SI도 대기업이 있는데 보통 그런 대기업 SI 회사들이 을이었다. 나는 규모가 좀 큰 프로젝트에만 투입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좀 작은 SI 프로젝트는 중소기업도 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아무튼 보통 대기업에서 주는 큰 프로젝트를 수주받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대기업이 어떤 걸 만들어야 한다고 또는 어떤 것을 고도화해야 된다고 입찰 공고를 낸다. 여기서 고도화라는 것은 실존에 있는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그런 말이다. 아무튼 입찰 공고를 내는데 입찰 공고에는 자기네들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 자세한 개발 요건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수주받고 싶어하는 회사들은 개발 요건들을 보고 제안서를 쓴다. 제안서의 내용은 각 회사가 개발해야 된다고 한 그 개발 요건들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아주 길게 엄청 좋은 고난이도 기술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쓴다. 그럼 제안서는 누가 쓰게 되나? 보통 회사에서 이런 건 영업부서에서 하거나 뭐 기획부서에서 할 것이다. 프로젝트를 따오는 것 자체가 영업부서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라면 문제는 중소기업의 영업부, 기획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쓸까? 뭐 대표가 알아서 프로젝트를 따오는 데도 있지만 개발자들이 제안서를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다. 보통 그러면은 최악이라고 하긴 하던데 뭐 아무튼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뭘 한다는 건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썼지만 뭐 나는 괜찮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물론 그 프로젝트는 낙찰되진 않았다. 아무튼 그렇게 제안서를 쓰고 제안서 기반한 PPT를 만들고 각 회사에게 제안 발표를 한다. 그 후에 많은 입찰자들 중에서 선정이 되면은 그 프로젝트를 낙찰을 받게 된다. 근데 거기서 낙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다음엔 정확하게 어떤 기술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인력은 뭐 어떤 실력의 개발자 몇 명이 투입될 것인지에 대해 협상을 하게 된다. 내가 본 경우에 기술 협상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실제 일정보다 많이 늦춰지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대부분 그랬던 것 같다. 늦춰지는 이유는 예를 들면 각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옛날 기술에 익숙하니까 옛날 기술, 뭐 예를 들면 JSP 같은 걸 써서 개발해달라라고 하는 경우와 그 기술은 너무 오래돼서 개발하기 힘들다고 하는 우리 을 쪽 입장이 좀 대립되어서 연기된 경우도 있었다. 뭐 어차피 다 만들고 나면 각 회사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뭐 이해가 되기는 한다.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기술 협상까지 완료하면 드디어 일정에 맞춰서 개발자들이 프로젝트에 투입되게 된다. 그렇게 가서 사실 처음에는 개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지만 프로젝트에서 개발자들이 하는 일은 50% 개발, 50% 문서 작성이다. 어떤 프로젝트는 문서 작성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간 곳들은 그러지 못했다. 문서 작성이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건 내가 지금 설명해봤자 감이 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시도는 해보겠다. 되게 여러 종류의 문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다. 엑셀에 내가 개발한 것들의 내용을 적는 것이다. 클래스라고 하면은 클래스 이름, 그 안에 들어간 메소드 이름, 메소드가 받는 파라미터명, 결과값, 타입, 연관되어 있는 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다 노가다로 적는 것이다. 내가 개발한 거를 적으면은 사실 좀 나을 수도 있는데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니라서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의 문서를 적어야 할 때도 있다. 나는 사실 문서를 많이 적어보지는 않아서 다른 것들도 있는데 되게 많이 있는데 정말 예를 못 들겠다. 책임자일수록 내 경험상 이런 문서가 훨씬 더 많았다. 나는 말단위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문서들을 적는 이유는 나중에 이 문서들을 기반으로 정말 이렇게 개발이 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할 때는 도대체 이딴 거 왜 하나, 개발 그 기간도 짧은데 시간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듣고 보면은 필요한 문서이긴 하다. 이게 사실 말로만 들으면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 개발도 아니고 문서 때문에 야근하는 사람들 정말 흉흉하다. 갑이 좀 깐깐한 회사라면, 깐깐한 사람? 혹은 회사라면 뭐 조금만 양식에 맞추지 않거나 하면 다시 써야 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 문서가 정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몇백 개가 되는 그런 문서를 한 사람당 뭐 50개씩, 70개씩 맡아가지고 단순 노가다 일이니까 그냥 고치거나 하기도 했다. 일단 대기업이거나 뭐 금융권같이 보수적일수록 뭔가 문서 작업이 빡센 것 같았다. 금융권 많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좀 인터넷에 쳐본 사람이라면 금융권 파견 헬이다 뭐 그런 소리를 들어봤을 것이다. 일단 파견을 간다고 하면은 굳이 왜 근무지를 마련해 주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보통 소스 코드를 외부에 절대로 반출하면 안 되는 보안이 중요한 프로젝트이거나 할 것 같다. 그중 금융권이 그런 게 제일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금융권 근데 그것도 은행 쪽을 파견 간다고 하면 파견지 중 제일 여건이 안 좋은 게 아닌가 싶다. 왜냐면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생각한 그런 당연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 파견지에 가보게 되면 당연한 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 와이파이? 그런 거 없다. 요즘 대한민국 길바닥에만 나가도 와이파이가 되지만 금융권 파견지에서는 안 된다. 되는 데도 있지만 그리고 뭐 종이컵, 커피 머신 뭐 이런 거 회사에서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재수 없으면 아니지 재수가 있어도 많은 금융권 파견지가 개인 노트북 사용 및 지참이 불가능하다. 핸드폰을 의지해서 개발하고 자료 조사하고 또 보고서 작성하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갤럭시 폴드 그 가로로 이렇게 넓게 펴지는 거 그거 사가지고 개발 일에 쓰시는 분들 종종 있다. 파견지에서 인터넷도 안 되고 노트북도 못 들고 가니까 그거라도 사서 검색해서 쓰는 거지. 적어도 핸드폰은 반입이 되니까. 데이터도 그래서 무제한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취업문 넓은 아무 SI 들어가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지금 좀 고생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같은 SI라도 좀 나은 SI를 간다거나 작더라도 서비스 회사를 가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럼 SI 회사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 SI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는 이런 것이다. 개발자마다 급이 있다. 예를 들면 초급, 중급, 고급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에 맞는 그런 단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초급은 달에 1,000,000원, 중급은 한 달에 2,00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금액은 아니다. 나도 실제 금액은 저번에 한번 들었는데 까먹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있다. 각 회사는 인력을 제공해준 회사에게 개발자당 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그 금액에서 내 월급을 제외한 금액은 고스란히 회사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초급 개발자다. 근데 난 월급이 200이다. 그럼 아까 단가가 1,000,000원이었으니까 내 월급 200 빼고 800만원은 회사의 이익인 것이다. 그러니까 SI 회사는 약간 인력사무소라 같다고도 많이들 한다. 아무렇게나 의식의 흐름대로 말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을는지는 잘 모르겠다. 모든 SI 회사가 이렇다는 건 아닌데 대체적인 분위기와 돌아가는 구조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혹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거나 또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 아니더라도 유튜브에는 정말 대단한 전문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해줄 것이에요. 원래는 SI 회사 구별법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것도 이 영상이랑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말이 길어져서 다음에 그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세요. 끝.